저기에 도대체 일본 해운사가 왜 있는 건가? 일본 조선업을 아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일본의 한 해운사 대표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목격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한국의 조선업은 묵묵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술을 연마한 가운데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일본 해운사가 한국을 찾아오면서 그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어떠한 기회를 맞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해운사는 왜 나타났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우선 전 세계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폭풍과 더불어서 미국이 풀었던 돈의 후유증을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려고 지금까지 경제 위기 때 풀었던 모든 돈의 합보다 더 큰 약 6조 달러의 돈을 시중에 풀었고, 그 때문에 각종 물가가 치솟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플레이션 폭등 가운데 하필이면 러시아 전쟁까지 발발해 에너지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이 장기간으로 전환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고, 부작용으로 인해 전 세계 자원 보유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연달아 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고 루블화 결제를 해야 자원을 판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는 대러시아 자원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그야말로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휘발유 값은 2년 전에 비해 약 3배가 올랐으며 렌트비는 작년 대비 무려 30%가 폭등하는 모습이며 사회 전반에 경제 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예상과는 달리 정반대로 경제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초반에 다양한 언론은 러시아가 이제 금융위기와 더불어 20년은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전쟁 초반에 루블화가 폭락하면서 이러한 의견이 실제화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루블화는 곧바로 회복했으며 현재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가치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바로 러시아 천연가스 결제를 루블화로 받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루블화 수요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러시아 자원을 수입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는데 왜 오히려 루블화 가치가 폭등했는지 의문인데, 많은 나라들이 자원을 더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의 대표 국가들인 독일과 프랑스는 말로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면서 천연가스를 더 사들였습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럽은 최소 3년은 천연가스 수입 없이 생존 불가능이라며 러시아가 왜 이번 전쟁을 자신 있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를 반대한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는 러시아 자원을 평소보다 최소 20% 이상 구매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는 오히려 수입이 넘쳐났으며 마트에 가도 식품이나 공산품 부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의 다른 국가들은 이제 천연가스나 원유 등 자원 수입에 초비상이 걸린 셈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유럽 각국은 그야말로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근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갑자기 러시아는 독일에도 가스 공급량을 60% 줄였고 기타 유럽 국가도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결국 친환경 정책을 고수하던 유럽연합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석탄 발전을 일시 허락하려 하면서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서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SOS를 보내며 겨울을 대비하려 준비 중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와 갈등을 지속했지만 자존심을 구기고 나라가 원유 증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카타르를 비롯한 자원 부국들도 관련 움직임이 매우 바빠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 와중에 LNG를 실어 나르는 중요 수단인 LNG 운반선이 더욱더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밖의 한국에는 더욱 큰 기회가 되면서 LNG선 수주가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LNG선 발주 신기록이 세워지면서 한국에는 그야말로 잭팟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빅3 조선업체 가운데 하나인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프로젝트에 힘입어 3조 9천억 원 규모의 수주, 그야말로 초대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17만 4천 입방미터급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1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총 3조 3,310억 원으로 한국 조선업 역사상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삼성중공업은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3월에도 컨테이너선 20척을 2조 8천억 원에 수주하며 최대 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 셀프로 그 기록을 갱신하면서 역대급 수주 행진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의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2020년 6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업체와 100척이 넘는 LNG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슬롯 계약은 신조 새선박용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같은 날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LNG 운반선 2척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LNG선 총 14척을 3조 9천억 원에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액수인데요.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59%의 규모를 단번에 달성한 셈인 것입니다. 관계자는 환경 이슈에 더해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LNG 운반선의 시황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현재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LNG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선주들의 주문이 급해지는 상황이라 전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과 딜을 할 시간조차 없이 마음이 급하며 되는 대로 도크를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때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 시달렸지만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상태였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절대적인 기회가 되면서 그야말로 최대의 호황을 맞는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도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NG 선박 4척을 계약해 1조 700억 원가량 계약을 맺었고 현대중공업 지주해양사인 한국조선해양 역시 유럽의 선사로부터 약 5,400억 원의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카타르의 100여 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그야말로 한국의 선사들이 줄줄이 체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선박과 더불어 한국의 중간급 조선소 역시 틈새 공략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수주해 약 2,50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조선업의 LNG 선박과 LNG 연료 추진선에 잇따른 잭팟이 터지자 주변국은 그저 부럽다는 반응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논란이 되는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초대형 LNG 선박을 제작할 만한 도크도 없어 한국의 성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때 전세계 조선업 1위를 호령하던 기세는 없고 이제 한국을 쫓기 위해 중국과 합작하며 절치부심 중인데요.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 양쯔장 조선과 일본의 미쓰이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해운사 코스코 등도 기술 합작을 통해 LNG 선박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 인건비 등을 결합해 빠르게 한국을 타도한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들 각각이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고 기술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합작을 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기술 유출 등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작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당분간은 한국 LNG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술 격차도 크고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싼 초고부가가치 선박이라서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두동강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진 일본의 MOL 미쓰이에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LNG 처리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를 지난 15일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내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그리스 마란가스, 노르웨이 프론트라인, 독일 하팡로이 등 그야말로 큰손 선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에 오랫동안 주문을 해온 거대 선주라 해당 행사를 참여해왔고 이번에 대우가 자체 개발한 LNG 제액화 시스템의 NRS 성능을 선보이자 이를 참관하러 방문한 것입니다. NRS는 LNG 운반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LNG 운반선이나 LNG 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앞으로 친환경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연회에 일본의 미쓰이 MOL까지 참관해서 한국의 선박에 대한 발주 의향을 비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역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LNG 관련 선박을 주문 넣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 발주율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자국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정책이기도 하며 조선업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에 배를 주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해운업을 지속하고 국제 친환경 기준 등을 맞춘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배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한국의 독보적 분야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1척의 선박을 수주했고 LNG선 5척, LNG 운반선 2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조선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국에 주문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잡아보려고 현재 몸부림을 치기에 한국도 주의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워낙 격차가 크기에 이번 국제 글로벌 위기로 한국이 확실한 1위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조선업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인재 발굴, 채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